예,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 이번 영상에서는 쿠다의 메모리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쿠다, GPU, 저희가 사용하는 GPU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메모리들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쓰는 기억 장치들을 다 메모리라고 부르죠. 다양한 종류의 메모리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메모리 각각이 가지는 특성과 어디다 쓸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쿠다 프로그램의 성능을, 여러분이 만드는 쿠다 프로그램의 성능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GPU를 다룰 때는 이 메모리를 얼마나 잘 쓰는지가 굉장히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메모리 얘기랑 그리고 우리 스레드 레이아웃을 어떻게 잡느냐 라는 이런 얘기가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거 한번 강조 드리면서 저희 메모리 모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저희 CPU에서 저희 OS 시간 이럴 때 이런 거 배우셨죠? 컴퓨터 구조 시간에 배우셨을 수도 있고요. 뭔가 CPU 내부에 있는 메모리 레지스터는 빠르고 대신에 용량이 작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메인 메모리 또는 보조 기억 장치로 갈수록 용량은 커지지만 속도가 느리다 라는 거를 배우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이와 비슷한 개념이 GPU 안에서도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거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메모리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예, GPU 안에 있는 메모리들은 이렇게 한번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쓰냐? 누가 접근할 수 있느냐? 진급처럼 보이네요. 잘 쓰면. 자, 접근. 누가 쓰고 누가 접근하느냐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 스레드가 쓰는 메모리. 저희 GPU 안에는 수많은 스레드들이 있다고 했죠. 그 스레드 각각의 스레드가 접근하는 메모리가 있을 거고요. 자, 이 메모리는 각 스레드에 자기만 접근하고 다른 애들은 접근 못하는 녀석이고요. 자, 저희 스레드 하이러키에서 배웠을 때 우리 스레드들이 모이면은 블록을 이룬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블록 안에서 쓰는 메모리가 또 있을 거예요. 블록 안에 있는 스레드들이 공유해서 쓰는 메모리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블록들이 모여서 그리드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드 안에 있는 스레드, 저희가 런치할 때 생성한 모든 스레드를 지칭하는 거겠죠. 이 모든 스레드들이 접근 가능한 글로벌하게 접근 가능한 글로벌 메모리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per thread 메모리. 각각 스레드마다 할당된 또는 스레드마다 자기만 쓰는 자기만의 공간이 되는 메모리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는 레지스터예요. 저희 CPU 안에 레지스터가 있듯이 저희 SM 안에 보면은 각각 레지스터 파일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거기에 레지스터들이 있습니다. 그 레지스터들을 이런 스레드들이 사용을 하게 돼요. 각 스레드가 자신만의 레지스터를 갖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레지스터 OS 배우신 분들은 아시듯이 굉장히 빨라요. 저희 시스템에 존재하는 GPU에 존재하는 메모리 중에 가장 빠른 메모리고요. 자, 빠르면 비싸다고 했죠. 비싸면 크기가 작을 겁니다. 가장 빠르지만 가장 크기가 작은 메모리 레지스터고요. 시스템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GPU의 한 사이클 이하 시간에 걸려서 굉장히 빨리 접근할 수 있고요. 자, 그 크기는 이제 GPU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8K에서 64K개의 32비트 레지스터가 블록마다 존재하게 됩니다. SM 안에 존재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레지스터는 어떻게 이제 잡아서 쓰느냐 하면은 이거는 저희가 직접 잡는 건 아니고요. 컴파일러가 알아서 잡아줘요. 자, 어떤 변수를 레지스터에 잡아주느냐 하면은 저희 커널 안에 선언된 변수들 있죠. 저희 커널 안에 선언된 변수들, 즉 로컬 베리어블이죠. 커널 내부에서 사용하는 로컬 베리어블들을 MVCC 컴파일러가 알아서 레지스터 공간에 잡아줍니다.
하지만 이 개수에는 제한이 있고요. 스레드마다 최대 255개까지의 레지스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넘으면은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가야겠죠. 자, 그곳이 바로 로컬 메모리라는 녀석이고요. 이 녀석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레지스터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얘는 인코어 메모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희 지난 영상에서 봤듯이 하드웨어, GPU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SM,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라고 했죠. 자, 이 안에 레지스터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GPU에서 인코어라고 하면은 이 SM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 인코어라고 하고요. SM이 아닌 SM 밖에 뭐 이런 데 존재할 수 있겠죠. 밖에 있는 걸 오프칩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오프칩 밖에 있다는 거죠. 칩 밖에 있다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라고 개념을 잡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자, 인코어 메모리, 즉 SM 안에 있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SM 안에 이만큼의 레지스터가 있다고 했는데 한 스레드는 255개가 최고다 라고 했죠.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하지만 이 내용, 얘네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얘네가 사용이 되는지를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SM 안에 보면은 뭐 코어들이 막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레지스터 파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이게 이제 레지스터들이 모여있는 공간이고요. 요게 여기 예로 하면 64K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이 레지스터 파일은 SM 안에 있는 이 레지스터들은 그 안에 SM에는 블록이 배정된다고 했었죠. 스레드 블록. 그러면 이 스레드 블록 안에는 많은 수의 스레드가 있죠. 이 안에 있는 블록 안에 있는 이 스레드들이 이 레지스터 파일을 나누어서 사용을 하게 돼요. 각각 예를 들어 스레드 1번은 요만큼, 스레드 2번은 요만큼, 스레드 3번은 요만큼, 쭉 와서 뭐 스레드 500번은 요만큼. 그러니까 이 공간을 서로 이렇게 분할해서 나누어서 사용하게 된다라는 개념을 잘 잡고 계시면 돼요. 저희가 앞에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자, 이게 바로 제로 컨텍스트 스위칭이 가능한 이유였죠. 모든 스레드가 자기만의 레지스터 공간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코어를 쓰지 않을 때도 자기의 레지스터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할 때 오버헤드가 적다, 거의 제로에 가깝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코어가 하나 있는데 쿠다 코어 하나 있는데 스레드 1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가 뭐 스케줄링에 따라서 얘가 나오고 스레드 2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얘는 나오고. 자, 이럴 때 저희 CPU 같은 경우는 레지스터의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을 해놨다가 다시 얘가 들어올 때 T2에 대한 레지스터 정보를 다시 메모리로부터 가져와야 했었죠. 자, 이게 바로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개념이었고 그것에 의해서 오버헤드가 크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GPU는 얘가 없어지지 않아요. T1이 여기 밖에 나가더라도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돌아올 때는 그냥 얘를 어디서 메모리에서 가져올 필요 없이 바로 돌아와서 코어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로 컨텍스트 오버헤드와 연관돼서 레지스터는 SM 안에 있는 레지스터 파일들은 그 SM에 할당된 블록, 그 안에 있는 스레드들이 나누어서 사용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레지스터였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레지스터의 개수, 한 스레드가 쓸 수 있는 개수는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스레드가 1024개인데 64K 개의 레지스터가 있다면 하나의 스레드는 64개의 레지스터밖에 쓰지 못하죠. 자, 그런데 우리의 커널 안에서 우리가 64개보다 많이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변수를 엄청 많이 쓰면 뭐 100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러면 얘네는 이 레지스터 안에 다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 나머지 애들이 가는 공간이 바로 로컬 메모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로컬 메모리는 하드웨어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SM이 있다고 했었고요. 여기 레지스터, 이게 온칩 메모리, 인코어 메모리라고 했었고요. 자, 이렇게 여기 그리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있고 요 밖에 하드웨어적으로는 디바이스 메모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결국 오프칩 메모리가 되는 건데요. 자, 여기다 다 못 쓰면은 여기다 가져다 쓰게 됩니다. 나머지 애들은 이 디바이스 메모리에다가 가져다 쓰고요. 그 중에서도 일정 공간은 각각 각 스레드에게 할당이 될 거예요. 자, 그 영역을 우리는 로컬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봤던 것처럼 이 녀석은 오프칩 메모리고요. SM 밖에 있는 메모리, 오프칩 메모리가 되고요. 이 D램 안에, 이 디바이스 메모리는 D램이죠. 요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얘는 각 스레드, 각자만 접근할 수 있게 컨트롤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오프칩 메모리, 저희 D램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DDR6 이런 거죠. 자, 얘니까 당연히 레지스터보다 느릴 거예요. 이 시스템 안에 있는, GPU 안에 있는 메모리 중엔 이 녀석이 제일 느립니다. 제일 느리고요. 하지만 느린 만큼 용량은 크겠죠. 큰 용량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이게 특징이고요. 어떤 게 이제 이 로컬 메모리로 가느냐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레지스터에 다 못 올라가는 경우 로컬 메모리로 간다고 했고요. 그리고 로컬에 잡는 어레이 같은 경우, 자, 어레이는 일반적으로 크기가 크죠. 얘는 로컬 메모리로 내려간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하셔도 무관할 것 같네요. 뭐 넘치는 경우, 레지스터가 넘치는 경우 로컬 메모리로 가고, 그리고 어레이 같은 경우는 로컬 메모리에 잡힌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스레드별로 할당되는 각 스레드 자신만의 공간으로 쓰는 메모리, 레지스터와 로컬 메모리를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으로 블록 단위. 자, 블록은 스레드들의 집합이죠. 이 안에 있는 스레드들이 같이 쓰는 영역, 쉐어드 메모리라는 녀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쉐어드 메모리 역시 온칩 메모리입니다. 인코어 메모리예요. SM 안에 보면은 또 요 안에 쉐어드 메모리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자, 온칩 메모리고요. 얘는 요 블록, SM에 블록이 할당된다고 했죠. 블록 안에 있는 스레드들이 공유해서 사용합니다. 예, 그리고 온칩 메모리니까 당연히 빠를 거고요. 하지만 레지스터보다는 조금 느려요. 아무래도 레지스터가 정말 제일 비싸고 가장 가까이 있는 녀석이니 가장 빠르고 걔보다는 약간 느리지만 그래도 우리 D램 디바이스 메모리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빠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이 쉐어드 메모리를 어떻게 쓰는지가 GPU 프로그램의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자, 그래서 그 크기는 보통 뭐 16에서 96KB per 블록, per SM입니다. 이 SM 안에 하나, 각각의 SM 안에 한 96, 요즘 최신 GPU들은 96KB 정도가 있다. 뭐 보기엔 엄청 작아 보이죠. 점점 작지만 이거 잘 쓰면은 성능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말하듯이 이 녀석은 블록 안에 있는 모든 스레드들이 공유하는 녀석이에요. 공유하는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 그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겠죠. 자, 이 공유하는 영역이니까 이걸 통해서 얘네가 커뮤니케이션, 통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서로 정보가 필요할 때 통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외에도 저희가 어떤 캐시,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캐시의 용도로도 많이 쓰고요.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유 메모리, SM, 쉐어드 메모리 영역은 어떻게 이제 또 나누어서 사용을 하게 되냐면요. 자, 요게 안에, 자, SM 안에,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SM 안에 공유 메모리가 있다고 했고요. 자, SM에는 블록이 배정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블록이 하나만 배정되는 건 아니죠. 블록이 여러 개 배정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블록이 여러 개 배정되면은 이 블록들이 얘를 분할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블록 단위로 분할해서 사용해요. 예를 들어,
블록 하나가 24 킬로바이트를 가진다면 그리고 얘가 48 킬로바이트라면 요 안에는 2명만 들어올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이게 2명만 들어와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이 SM 공간은 블록들이 분할해서 사용한다 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큼의 한 블록이 얼마만큼의 쉐어드 메모리를 사용하는가가 이 쿠다 프로그램의 성능에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다음 영상 쿠다 메모리 모델과 쿠다 프로그램의 성능에 대한 관계에 대해 다루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24K씩 쓰고 이게 44K라면 동시에 몇 명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예, 2명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럼 동시에 열 수 있는 애가 2명이 된다 라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동시에 열 수 있는 애가 많으면 좋겠죠. 그러면 얘 크기를 잘 조절해야 된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쉐어드 메모리 잡는 법은 이렇게 잡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고요. 첫 번째 스태틱 얼로케이션은 저희 커널 안에서 여기 키워드는 언더바 2개 하고 쉐어드를 해주고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하면 이게 쉐어드 메모리 영역에 잡히게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자, 커널 각각은 모든 스레드가 각각의 스레드가 실행하는 녀석이라고 했죠. 자, 그럼 이렇게 메모리 공간을 잡으면 각각의 스레드가 자기 거를 따로 잡는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아니고요. 자, 쉐어드 메모리, 쉐어드 키워드가 붙으면은 얘는 한 번만 실행된다. 하나의 공간만 잡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레드 개수와 상관없이. 자, 이렇게 스레드 1, 2, 3가 있지만, 자, 이 줄이 실행이 되면 이 메모리 공간에 하나만 이 쉐어드 메모리라는 이 공간이 생성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겠죠. 이거는 요 안에 있는 이 스레드들이 공유하는 데이터 영역이니까 이렇게 하나만 잡아놓고 얘네가 여기를 공유해서 사용하게 된다라는 개념을 잘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스태틱 얼로케이션인 이유는 이 커널 안에서 메모리 영역을 잡을 때는 여기다가 명시적으로 크기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스태틱 얼로케이션이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크기를 모를 때가 있죠. 모르고 순간순간 그 프로그램 상태에 따라 바꾸고 싶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다이나믹 얼로케이션 방법이고요. 자,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전역 변수로 파일 안에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비워두시면 되고요. 그럼 이 크기를 어디서 지정을 해주느냐 하면은 저희 이 꺽쇠 3개 뭐였죠? execution configuration이었죠. 저희가 그 앞에 두 개는 grid dimension, block dimension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라미터, 아규먼트를 넣어줄 수 있어요. 세 번째 아규먼트를 넣어줄 수 있고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여기 전역으로 잡아놓은 쉐어드 메모리에 잡을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여기다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크기만큼 이 공간 메모리가 잡히게 되고요. 자, 이 CU 파일 안에 있는 모든 커널들은 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얘를 이제 동적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이게 쉐어드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하는 방법입니다. 자, 쉐어드 메모리 살펴봤고요.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에요. 이 녀석은 굉장히 중요해서 한번 이것만 가지고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자, 블록 단위로 사용하는 메모리, 쉐어드 메모리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블록들이 모여서 그리드가 되죠. 우리가 커널을 런치하면 그리드가 생성되죠. 자, 그리드 단위로 접근하는 메모리. 쉽게 얘기하면 얘 안에는 있는 모든 스레드, 우리가 커널 런치할 때 생성한 모든 스레드가 접근하는 메모리 영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름부터 글로벌이죠. 자, 모든 스레드가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SM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밖에 있는
D램 영역에 이 녀석이 잡히게 되고요. D램 또는 디바이스 메모리 영역에 얘가 잡히게 되고요. 자, 그러니까 얘는 SM 밖에 있죠. 그러니까 오프 칩 메모리입니다. 예, 오프 칩 메모리니까 당연히 느릴 거고요. 가장 느린 메모리고요. 대신에 용량이 큽니다. 넉넉하죠. 용량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글로벌 메모리이니까 모든 스레드, 그리드 안에 있는 모든 스레드가 접근할 수 있고요. 또한 호스트도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쿠다 맴 카피 해서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또는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메모리를 복사했죠. 자, 이렇게 복사할 때 이 저장되는 공간이 바로 여기에요. 접근하는 게 글로벌 메모리 영역입니다. 호스트에서 복사하면 글로벌 메모리에 써지는 거고요. 글로벌 메모리에 있는 걸 호스트 메모리로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호스트와 통신하는 통신 매개 메모리가 됩니다.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GPU가 다루는 데이터는 다 이 글로벌 메모리에 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느리다고는 했는데 CPU 메모리보다는 상당히 빠르고요.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이렇게 빠른 이유는 수천 개의 코어에게 동시에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해 이렇게 빠르다. CPU보다 엄청 빠르지만 이것도 충분하진 않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이제 그리드 단위로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 두 번째는 컨스턴트 메모리입니다. 자, 컨스턴트 뭐죠? 예, 상수죠. 즉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상수 변하지 않으니까 리드만 할 수 있는 읽기만 할 수 있는 리드 어닐 메모리입니다. 자, 얘는 읽기만 하는 녀석이고요. 그래서 얘는 어디서 선언하냐면요. 호스트 쪽에서 선언을 해줘야 돼요. 자, 사용법은 키워드는 언더바 2개에 const를 붙이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전역 변수로 const를 잡으시고요. 자,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어주는 방법은 CUDA memcopy to symbol 이라는 녀석 함수를 사용해서 호스트에서 얘한테 메모리를 넣어줘요. GPU는 이 데이터를 바꿀 수 없고 읽기만 가능합니다. 자, 사용법은 여기 우리가 이 정해놓은 이름을 여기다 적어 주시고요. 거기다가 여기 넣을 데이터에 포인터를 넣어 주시고 그 크기를 지정해 주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가 여기 GPU의 콘스턴트 메모리에 올라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녀석 크기는 굉장히 작고요. 얘도 굉장히 작고 하지만 빠릅니다. 자, 작지만 빠르고 읽기만 가능하다는 면에서 어떤 뭐 테이블 같은 거, 룩업 테이블 같은 걸 넣어놓으면은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내부적인 동작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얘는 결론적으로 쉽게 결론적이라고 보기보다 기본적으로는 D램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D램은 느리댔는데 왜 빠르다고 하지? 라고 하는데 저희 이 SM 안에 보시면요. 여기에 컨스턴트 캐시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이 SM 안에 64KB 정도의 이 영역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이 컨스턴트 메모리 한번 접근을 하면 이게 이 캐시에 올라오게 됩니다. 자, 한번 처음에 읽을 때는 그래서 이 D램을 접근하는 만큼 느릴 건데 한번 캐시에 올라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읽을 때는 빨라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컨스턴트 캐시에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다는 뜻에서 작지만 빠르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한 번만 읽을 거면 안 쓰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자주 쓰는 뭐 룩업 테이블 같은 걸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방금 봤던 컨스턴트 메모리와 유사하게 리드 오닐 메모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얘는 텍스처 메모리라고 해요. 그래픽스를 배우신 분들은 텍스처라는 개념을 아실 텐데요. 우리가 GPU는 결국 화면을 그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화면을 그릴 때 어떤 3차원 오브젝트가 있다면 여기 표면에 어떤 옷 같은 걸 입히죠. 어떤 질감 같은 거를, 패턴 같은 걸 입힐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텍스처라고 하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래픽스적인 용도를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쿠다 프로그램 할 때는 물론 쓸 수는 있지만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정도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D램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SM 안에 온칩 텍스처 캐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으면 캐시에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빨라진다 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이 텍스처 캐시는 2D 스페셜 로컬리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2차원 배열 같은 거를 읽기만 할 때는 여기다 올려놓으면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은 이 텍스처라는 용도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어떤 오퍼레이션들을 제공을 해요. 이 텍스처를 다루기 위한 어떤 오퍼레이션들을 제공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의 값을 평균 내서 가져온다 라는 이런 오퍼레이션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일종의 필터죠. 자, 이런 오퍼레이션들을 하드웨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이런 연산이 필요할 때 이런 하드웨어적인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은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 우리가 GPU가 이렇게 제너럴 퍼포스를 위해 사용되기 시작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얘가 원래는 그래픽스 화면 그리려고 만들었는데 연구한 사람들이 봤더니 코어가 많고 얘가 빠르더라. 그럼 다른 용도로 써보자 라고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특징을 잘 알아두시면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뭔가 새로운 기법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이해하시고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텍스처 메모리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리드 단위로 접근하는 메모리 세 가지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메모리들에 대한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의 라이프 타임을 한번 보면요. 어느 기간 동안 유효한가 그 데이터를 보면요. 자, 스레드가 살아있는 동안, 이 스레드가 작업하는 동안만 유효한 메모리, 당연히 퍼스레드 메모리인 레지스터와 로컬 메모리가 될 거고요. 자, 블록이 살아있는 동안, 블록이 작업하는 동안 유효한 건 쉐어드 메모리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자, 호스트가 얼로케이션 한 후에 계속 얘가 호스트가 릴리즈 할 때까지 살아있는 녀석은 이 퍼 그리드 메모리에 속했던 글로벌 메모리, 컨스턴트 메모리, 텍스처 메모리가 됩니다. 자, 이게 메모리 안에 있는 데이터들의 라이프 타임, 살아있는 기간이고요. 자, 그 다음에 GPU 안에 있는 또 하나 메모리에 관련된 하드웨어는 캐시가 있습니다. GPU 안에도 캐시가 있어요. 저희가 이미 봤던 컨스턴트 캐시와 텍스처 캐시도 있고요. 그 외에도 L2 캐시가 존재합니다. 자, 과거에는 얘가 없었는데 최근 GPU들은 다 L2 캐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L2 캐시는 그 GPU 안에 이 SM 밖에 있습니다. SM 밖에 있는 캐시고요. 여기를 좀 지우면 이 D램을 접근하는 저희 로컬 메모리나 글로벌 메모리를 접근할 때 이 L2 캐시를 통해서 데이터를 접근하게 됩니다. 자, 이 L2 캐시는 우리 CPU에서 쓰는 캐시들과 유사하다고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동작도 유사하고 하드웨어가 관리를 해줍니다. 이런 L2 캐시가 존재하고요. 자, 그 다음에 L1 캐시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쓸 수 있냐? 뭐 있다 하면 되지 왜 쓸 수 있냐? 라고 하면요. 자, SM 안에 저희가 쉐어드 메모리가 있다고 했죠. 자, 이 쉐어드 메모리 영역을 우리가 직접 컨트롤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잘 모르겠다. 얘 잘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이 쉐어드 메모리 공간을 L1 캐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쓰지 않을 때는 하드웨어 네가 관리해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configurable 하다는 게 설정이 가능하다죠. 그래서 얘를 L1 캐시로 만들 수 있고요. 얘를 L1 캐시로 만들면 안에 있는 스레드가 L1 캐시를 거쳐서 L2 캐시를 거쳐서 D램에 접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에런 캐시로도 사용할 수 있다, SM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마찬가지로 동작 방식은 CPU에서 썼던 캐시와 유사하게 동작하게 됩니다. 자, 설정할 수 있다니까 얘를 에런 캐시로 안 쓰고 우리가 순수하게 쉐어드 메모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마찬가지로 다음 영상에서 쉐어드 메모리, using shared memory라는 영상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말했듯이 CPU, 에런 캐시, L2 캐시는 CPU 캐시와 비슷하게 동작을 하고요. 한 가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저희가 GPU는 심트 아키텍처라고 했고요. 하나의 인스트럭션에 의해서 워프 32개 스레드가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요청하는 것도 한 번에 32개가 되어야겠죠. 자, 그래서 32개가 동시에 요청을 하게 되니까 같은 방식으로 에런 L2 캐시가 동작을 하지만 뭔가 얘네가 어섹스하는 패턴에 따라서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이제 메모리들을 정리하면서 분류를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온칩 SM 안에 있는 온칩 메모리와 오프칩 메모리로 구분을 해볼 수 있죠. 자, 온칩은 레지스터, 쉐어드 메모리, 컨스턴트 캐시, 그리고 텍스처 캐시가 있었고요. 얘네는 빠르죠. 하지만 작습니다. 예, 절자가 빠르지만 작은 녀석들이고요. 오프칩, SM 밖에 있는 녀석들, 로컬 메모리, 글로벌 메모리, 컨스턴트 메모리, 텍스처 메모리, 얘네 D램 안에 있다고 했죠. D램 안에 있는 녀석, 그리고 L2 캐시가 있어요. 얘네는 좀 느리지만 크다 라는 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 한 번 더 정리하시고요. 얘네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라는 걸 고민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보면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자, 여기가 온칩, 여기가 오프칩이고요. 자, 디바이스 메모리가 있고요. L2 캐시가 있고, 온칩으로 가면 쉐어드 메모리가 있고, 얘네는 같은 영역을 공유한다고 했죠. 에런 캐시가 있고요.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빠르고 작고요. 아래로 내려올수록 느리지만 큽니다. 자, 그래서 얘네는 모든 스레드, 그리드 안에 있는 모든 스레드가 공유하는 녀석이고요. 쉐어드 메모리와 에런 캐시는 블록 안에 있는 스레드가 공유하게 되고요. 레지스터는 각 스레드가 자신만의 영역을 갖는다 라고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저희 GPU 메모리 모델을 살펴봤어요. 살펴본 것처럼 GPU 안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메모리가 들어가 있고요. 각각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계시면 여러분 프로그램의 성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감이 많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볼 using shared memory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영상을 통해 만나게 될 maximizing memory throughput이라는 내용을 보시면 얘네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다시 한번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영상도 제가 되도록 빨리 만들어 볼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실제로 이 메모리 모델과 성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여러분들이 쿠다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저희 코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고요. 여기 QR코드 핸드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저희 영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코드들은 긴 레파지토리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코스 홈페이지 가면 긴 레파지토리 링크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